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늘 회자되는 말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이나 아름다움도 흥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쇠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동서고금의 절대적 진리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다 권력의 술기운이 빠져나간 다음에야 속쓰리고 머리 아프고 간밤의 일들이 가물거리는 숙취에 시달리면서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때 트럼프의 푸들이란 애칭으로 미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아베노믹스로 인기 절정에 달했던 이웃나라 아베 총리의 끝없는 추락을 보면서 권력의 함우와 중독성을 오늘의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2년 집권한 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깨어나는 야망찬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2012년 말 492조 8천억 엔이었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12% 넘게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도 400만 명을 늘려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로 여겨지는 2.5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금융 완화 정책 출구 마련, 완화를 위한 노동복지 개혁, 소비 증진 대책 등으로 총리의 3선으로 연임되며 승승장구의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 누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도쿄올림픽 연기, 쥐도 쓰지 않는다는 아베 마스크 제작, 코로나 방역 완전 실패, 게다가 건강 이상설까지 연일 뉴스를 장식하며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리를 일하다 관저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당당히 말했던 그가 19일 업무에 복귀해서는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엊그제 검사를 받았다. 다시 일에 복귀해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미리 준비한 두 문장을 15초가량 언급한 뒤 젠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베의 의주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당시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 강요를 역임한 일로 인해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분류되어 3년 반 복역을 했으나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의 초대 간사장이 되고 1957년 총리가 됩니다. 1982년 아버지 신타로 씨는 낙하선의 야스히로 내각에서 외무 대신에 발탁돼 3년 8개월 동안 총 81개국을 방문했는데 비서관으로 채용됐던 아베는 이때 보고 들은 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고 사석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명문인 아베 일족은 대부분 도쿄대 출신이었으나 아베는 공부를 싫어해 부속 초등학교에서 부속 고교까지 다니던 사립 세이케이 대학에 그대로 입학해 학력 콤플렉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베는 자신보다 똑똑한 정치가를 주위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에 비해 도쿄대학 출신 강요가 적었다고 합니다. 모모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아베는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람을 질리게 하는 질문을 연거푸 해대며 어떤 어려움에도 울지 않는 괴팍한 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베는 국내 인기가 높을 때에도 주변국에서 인기는 좋지 않았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외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김정은도 9%를 받았는데 아베는 3%를 받아 그야말로 극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아베가 일본 국내 정치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이용한 결과이고, 자신이 주재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정상회담만 쏙 빼버리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도 삭제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역을 외교 보복수단으로 활용했고 한국 인사들 면담 때 자신보다 낮은 소파에 앉히는 옹졸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각계에서 외쳐대고 있고 학교 교육도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성이 길러지지 않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피해와 국제 간의 불협화음이 어떻다는 것은 아베 총리를 보면서 더욱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정치 얘기는 싫어하지만 모든 게 정치를 빼고선 통용되지 않는
국내의적 사항을 이해를 돕고자 코스모스 메아리의 이름으로 거론해봤습니다.